후배 앵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저의 탓이 가장 큽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스타일의 말하기 비법을 제가 기억하기 쉽게 1, 2, 3 법칙이라고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내 말을 좀 줄이고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맞장구를 쳐주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사과를 하나 안 하네, 뭐 미루네 어쩌네 하다가 좀 지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감성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뭐 이제 서민들은 우리들도 이제 흔히 쓰는 말이니까 소탈하다. 대통령도 한 인간이다. 우리랑 똑같다. 저런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또 세력들에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이 저게 뭐냐 본세가 품이 없다. 보통 저 사람들 보면요 앞으로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동그란 곳에서 연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청중들을 다 돌아가면서 아이 컨택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천천히 얘기하면서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거의 대화하듯이 연설을 해요. 청와대 갔는데 상임위원장들 헤드 테이블에가 대통령이 앉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앉고 원내대표가 앉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이 선임자입니다.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라. 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금기시한 김무성 대표도 했다가 잘못했습니다. 개헌 얘기 제가 바로 했어요. 대통령께서 아셔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가 뭐냐? 여당은 정부의 앞잡이, 야당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의원 바꿔봐야 그놈이다. 대한민국에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도 4선 5선 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공기업에 감사를 보내는 것도 청와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 선거 때 누가 나를 도와줬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어떤 웃긴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서른 선배가 지적은 잘 했는데 나이를 언급한 일은 아닙니다. 요새는 뭐 80, 90 먹어도 건강하니까 장이윤 공기업에 감사로 발령냈어요. 그 사람이 공기업을 잘 알고 그래서 웃기는 데는 소질이 있죠. 그 점에서 훌륭한데요. 이유는 딱 하나. 나를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야. 남미의 대통령제 하나도 성공하지 못해. 아시아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독재고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지만 필리핀, 아프리카는 지금도 독재 대통령이란 이름하에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해서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은 왜 성공했냐? 연방국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유명한 대통령제를 이 리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 이외 국가로 한 발짝 수출되는 순간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독일 대사관에서 고문 변호사라서 독일을 좀 아는데 이 칼 리벤슈타인이 50년 전에 예언했어.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하는 나라는 죽음의 키스를 맛볼 것이다. 왜냐?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음의 키스를 다 맛봤다니까. 남미 어느 나라가 썽썽합니까? 멕시코는 뭐라고 하냐면요, 멕시코에서 신은 6년마다 죽는다. 멕시코 대통령 그것이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6년마다 신을 뽑는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이제 칠레는 제가 1월달에 갔더니 개헌하기로 했어요. 충청도하고 지금 인구가 역전됐죠. 역전돼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더 국민적 여론적으로 호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호남 같은 경우에 보면 시골 농촌에 우리 순창군처럼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
11개 지역이 한 지역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지역의 소리를 전해 드릴 방법도 없고, 또 이런 문제는 우리 새정치민주회나 우리 중앙당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요. 헌법재판소에서 2대1로, 3대1에서 2대1로 했는데 피해가 이제 많은 지역이 농촌, 호남하고 영남 지역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이니까 우리가 뭐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형편은 이 지방과 중앙 간의 격차가 너무 커요. 현실은 그냥 서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까지 거기다가 몽땅 주면은 지방은 살 사람이 없게 될 거예요. 국토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위험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했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우리 농촌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게 법사위, 그 다음에 환경 노동인데 우리 4명이 뭉쳐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처럼 누이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이번에 우리 우은균 대표가 우리 호남을 대표해서 주승용 의원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데서 요리조리 잘 조정해가지고 단결해서 이번에 당선됐는데, 역시 큰 성과를 올려서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써놓고 말하기는 민주당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서 야당다워야 됩니다. 싸울 때 싸우고, 그러나 협상할 때는 과감하게 감동적인 양보를 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18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85명 가지고도 새누리당한테 이겼습니다. 손학규, 박지원 우리가 할 때, 제가 원내대표가 될 때 15%의 지지율이었는데 나중에 33%로 새누리당보다 4~5% 앞섰습니다. 잘 싸우고 또 양보도 잘해서 감동적인 정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0명으로 의원들이 늘었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양보하지도 못하고 어두워지도 못함으로써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존재감이 국민들한테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위기의 반복이었습니다. 늘 위기가 왔지만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김대중의 리더십, 노무현의 리더십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는 호남입니다. 우리가 튼튼할 때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워준 게 친노 세력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만 가지고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그리고 우리 호남, 우리 민주당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수파인 우리 호남이 소수파인 영남에게 양보를 해서 노무현을 당선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떤 특정 세력이 독점을 해서 이끌어간다고 하면은 절대 분열이 되고 실패하고
정권 교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 호남이 뿌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한번 주먹 한번 치고요.